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배운 내용 중력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중력이라고 해버리면은 중력이 작용하기 위한 조건은 심플했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죠? 질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며 얘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어요. 그죠? 만류인력. 색깔 빨간색이 나오려나? 그죠? 미안해요. 자, 이때 이 중력의 크기는요, 우리 어떻게 정할 수 있었냐면은, 자, 중력 FG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죠? 얘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시면서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게 거리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물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라고 했었죠. 될까요? 그래서 요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 요게 비례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면은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례상수 G 적어주시고, 요 비례상수의 이름은 우리가 만류인력 상수라고 했습니다. 인력 상수라고 부르게 돼요. 될까요? 하시면서 방향이라는 거는, 자, 일단 얘는 우리가 단순히 지구의 중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력의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질량이 M1인 물체와 M2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끝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뭔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 얘는 오른쪽인데 얘는 또 왼쪽이잖아. 그래서 무슨 방향이라고 해주면 되느냐?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 이라고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갈게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죠? 이 중력이라는 거는, 만류인력이라는 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했으므로 두 물체의 질량이 크다면은 두 물체 중 하나라도 질량이 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 중 하나라도 크면은 이 곱은 커지기 때문에. 그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증가한다. 혹은 단순히 크다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두 물체 사이 거리, 요거 R 얘기하는 거죠. 그럼 R이 가까워진다, 줄어든다 하면은 중력이 역시나 증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중력이겠지. 그래서 중력은 어떤 관계? 그지?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요 M1이 M2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힘이거든. 그럼 서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부르나요? 그죠? 작용 반작용 관계. 작용이므로 서로 그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지. 크기가 좀 더 길게 할게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힘은 생각보다 되게 약한 힘이었거든. 그지? 우리가 이 중력을 느끼고 싶으면은 이 질량이, 엔간히 질량이 크지 않고서는 중력을 느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게 되는 중력은 엔간하면 누구 중력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지구의 중력이었습니다. 그럼 지구의 중력을 구하게 되면은요, 지구 중력은,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유도해줬던 거라 가지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mg라고 쓸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mg는 어디까지나, 자, 지표면 근처에서입니다. 저 지표면 근처에서 mg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요 m이 물체의 질량이고요. g 얘는 중력 가속도였죠. 요건 따로 좀 적을게요. 요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되게 특이한 가속도였어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얘는 그치 물체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항상 같은 크기를 가지는 가속도였어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은 방향은 항상 어디? 지구 그죠? 중심 방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많이 표현하는 거.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둥근 줄 알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딱히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낄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연직 아랫방향이다 이라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될까요? 자, 가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에 따라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될까요? 일정한 가속도였고요. 자, 물체에는 반드시 중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정지해 있던, 그죠? 정지해 있던, 던이야 드니야 모르겠어. 나 구분 못해. 그래서 일단 정지해 있던, 그 다음 얘가 뭐 운동하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될까요? 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죠? 그죠? 요거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은 받는 충격도 컸습니다. 에 대해서 그죠? 예제 문제 조금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 M2인 물체 AB가 여기 A 있고요. 여기 B 있네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1, F2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깨지나? F1, F2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 F1의 크기는 F2의 크기와 같다. 그죠? 왜 같았어요? 하면은 얘는 작용 반작용이라서 같았어요. 될까요? 자, M1이 커지면 F1도 커지지만 F2는 변함이 없다. 얘들아, 요 문장이 틀렸죠? 될까요? 지금 얘네 둘은 계속 강조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거든. 작용 반작용은 항상 그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없어. 따라서 F1이 커지면 F2도 같이 커지는 거야. 될까요? 이 두 중력은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는 거지 어느 한 놈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될까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은 두 물체 사이 중력의 크기는 F1보다 얘들아 커져야 되지. 다시 이렇게 적었었거든. r제곱분의 어떤 m1, m2 이렇게 들어갔었거든. 그럼 r보다 가까워지면 즉 이 거리가 준다는 거지. 거리가 줄어버리면 힘은 커져야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민수와 주희가 사과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질량은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그럼 질량 조건 왜 줬느냐?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어차피 중력 가속도 얘는 일정한 가속도랬죠? 얘는 얘는 변하는 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놈이 중력도 더 많이 받겠지. 따라서 질량은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는 말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은 민수가 주희보다 더 큰 중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지. 될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할게요.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무게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까먹었더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우리가 무게와 질량이 뭐가 다른지부터 들어가잖아. 그치? 이 무게가 뭐였냐면 얘가 중력의 크기였어요. 될까요? 그럼 중력의 크기는 민수가 주희보다 크다. 그쵸? 이거 위에서 정리했죠?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얘들아, 중력은 0일 수 없어. 돼요? 중력은 0일 수가 없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라고 하면은, 잠깐 볼까? 자, 여기 나뭇가지가 있거든? 그 다음 여기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될까요? 그럼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밑으로 분명 중력을 받아요. 됐니? 근데 얘는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꼭다리가 여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잖아. 꼭다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얘를 뭐 장력이라 해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요 꼭지가 그지? 이 사과를 위로 당겨주는 힘이 있어요. 요 두 힘의 크기가 쌤쌤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인 거야. 그래서 정지해 있는 거지 중력이 0일 수는 없어. 이해될까요?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민수에게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얘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죠? 맞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뭐까지 봤냐면은 요거 자유낙하 운동까지 봤거든.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면은 자유낙하 있고요. 그 다음 수평투사 있어요. 이 둘 다 중력만 받는 운동인데 일단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자유낙하까지 봤을 거예요.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지? 지표면 근처에서 될까요? 가만히 놓은 물체가 될까요?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 이걸 갖다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지표면 근처라는 거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될 거고요. 이 중력 가속도를 문제에 따라서 9.8m/s 제곱입니다 라고 줄 수도 있고요. 혹은 10m/s 제곱입니다 라고 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10m/s 제곱을 좀 더 자세히 많이 보긴 할 거예요. 자주 볼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그 고등학교 과학으로 들어가면 계산할 거 많은데 굳이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건 잘 읽어요. 마지막에서 단 중력 가속도는 얼마이다 라는 거 적어줄 거거든. 적어주는 대로 들어가면 돼요. 됐지? 자, 가만히 놓았다는 건 어떤 조건입니까? 그죠? 처음 속도가 0일 때죠. 어떤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중력만 받는다는 것은 다른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마찰력 무시. 될까요? 오늘 글씨 잘 안 써지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요 자유낙하를 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당연히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볼 수 있죠. 얘도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은 자, 얘는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될까요? 이때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여기까지만 볼까? 될까요? 이때 중력 가속도 g는 그냥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나도 계산 복잡한 거 싫으니까는. 그러면은 얘는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는 소리야? 그죠? 10m/s씩 빨라진다는 소리죠. 그럼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그럼 1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속도 얼마 빨라져 있어요? 그죠? 10m/s 빨라져 있겠지. 그럼 0에서 10m/s 빨라진 거기 때문에 1초일 때 속도는 10m/s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1초에서 2초 되면은 10m/s 더 빨라져야 되죠? 그럼 더 빨라졌으니까 속도 얼마 돼 있어요? 그죠? 20m/s 돼 있을 거고. 자, 3초일 때는 30m/s 돼 있을 거고. 4초일 때는 그죠? 40m/s 돼 있을 겁니다. 라는 거지. 될까요? 자, 그러면 속도부터 한번 적어볼까? 속도는 시간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10m/s일 거고요. 2일 때는 20m/s고요. 3일 때는 30m/s고요. 이 정도만 적을까요? 이 밑에 거는 뭐 딱히 여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굳이 이거까지 다 쓰는 걸 노동이라고 하죠. 이거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여기는. 될까요? 여기 무시할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이동 거리 구해볼 건데 얘들아 이거 속도는 우리 금방 찾았지만 이동 거리는 뭐 찾았어야 됐습니까? 그죠? 우리 이왕 밑에다가 VT 그래프 그린 거 요거 그죠? 이동 거리라고 하면은 VT 그래프 면적 찾으면 되죠? 그럼 면적 찾겠습니다.
이동거리 0초일 땐 당연히 0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는. 자, 그러면은 0부터 1초까지 하면은 요 삼각형 넓이 찾으시면 되죠. 요 삼각형 넓이 찾으면은 갈게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밑변 1이고요. 높이 10이죠. 그러면은 10에다가 곱하기 1 해주시면은 5m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색깔 다른 거 없나? 더 있네. 자, 이번에는 안 바뀌었잖아. 뭐야? 오케이. 요 넓이를 찾아볼 거예요. 그지? 요 넓이 찾으면 이게 뭐예요? 1부터 2초까지 떨어진 거죠. 1부터 2초까지는 자, 여기 10이고요. 여긴 이번에 20이죠. 사다리꼴 넓이 찾는 거 큰 무리 없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에다가 10 더하기 20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여기다가 요거 또 1이죠. 1 들어가십니다. 얼마 나와요? 15m 나오겠네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색깔 잘 보이는 거 있나? 어떤 게 좋지? 초록색? 그죠? 초록색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2부터 3초까지 또 한번 구해볼게요. 자, 2부터 3초까지면 또 이번에 또 요 사다리꼴 넓이 찾아주면 되죠? 그럼 요 높이는 이제 30이겠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 찾아주면은 2분의 1에다가 이번엔 20, 그 다음 더하기 30에다가 곱하기 요거 역시 또 1이죠? 그럼 1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25m 나올 거예요. 될까? 자, 그럼 예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때가 시간이 0일 때거든? 이때가 1초거든? 이때가 2초거든? 그럼 이때가 3초야. 까지 우리가 지금 찾은 거야. 그럼 0부터 1초까지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죠? 다시. 오케이. 그럼 요거 이동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찾았어요? 하니까는 우리 요 넓이 찾았잖아. 됐어요? 요게 5m였고. 그 다음 1에서 2초까지 15m였지. 요거 15m고. 그 다음 2에서 3초까지 25m였지. 요거 25m입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동거리 한번 천천히 구해볼게요. 0초일 때는 0인 거고, 1초일 때는, 자,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5m 떨어졌죠. 그 다음 2초일 때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진 거지. 됐어요? 이거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5랑 15 더해줘야 되죠? 그럼 20m 떨어졌습니다.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3초까지 하면은 요거 다 구하라는 거지. 그럼 5랑 15랑 25랑 다 더하면 되죠? 그럼 45m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될까요? 자, 질량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굳이 이제 적는다면은, 그죠? 이거 물체 처음에 그냥 1kg짜리라고 칠게요. 질량은 바뀌지 않죠? 그죠? 질량. 이거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 가속도도 지금 여기서 몇 초 10씩 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야? 그죠? 얘가 중력 가속도거든. 중력 가속도는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항상 10m/s 제곱, 10m/s 제곱, 10m/s 제곱. 이거야 바로 보다. 될까요? 일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중력은 우리가 m 곱하기 g 해서 우리가 중력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력 찾으시면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10N이죠. 중력도 변하겠니? 당연히 변할 리가 없죠. 됐어요? 해서 쭉 10N입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실험, 진공 상태와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 비교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거든요? 여기는 뭐 중요한 거 없고요. 여기만 제대로 잘 수 있으면 돼요. 될까요? 자, 이거 쇠구슬이랑, 그냥 한 번에 비교할게요, 깃털이랑. 자, 공기 중 낙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기 저항을 신경 써야 되죠. 진공 중에서는 그냥 자유 낙하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진공에서 낙하할 때는 얘도 무슨 힘만 받아? 얘도 중력만 받잖아. 그러면 내가 쇠구슬의 질량을 갖다가 라지 m이라고 할게. 그 다음 요거 깃털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 그럼 요거 라지 m이기 때문에 라지 mg만큼의 중력을 받겠지. 얘는 스몰 m이기 때문에 밑으로 스몰 mg만큼의 중력을 받겠지. 그럼 얘가 받는 중력이나 얘가 받는 중력이나 뭐지? 그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은 뭐는 똑같아. 그치? 가속도는 똑같지. 둘 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거든. 됐어요? 그래서 항상 매 초마다 떨어지는 높이가 같아요.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진공 중에서 낙하할 때는, 자, 중력은 분명 쇠구슬이 깃털보다 커요. 이건 뭐 때문이야? 질량 때문이지. 근데 공기 저항력, 얘는 없죠? 지금 공기 저항은 없고. 알짜임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력밖에 없죠. 됐어요? 그래서 알짜임도 쇠구슬이 더 커요. 될까? 근데 뭐는 똑같아. 그렇지?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가속도는 둘 다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될까요? 그래서 도달 시간도 쇠구슬과 깃털이 동일합니다. 됐지? 근데 이제 공기 중에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볼게. 공기 중으로 가버리면은, 그림 좀 확대해서, 그림 너무 많이 깨지긴 하는데, 적당히 알아봐주세요. 자, 얘 밑으로 분명 중력 라지 mg 있거든? 그지? 이 중력이 있는데, 이제 얘가 뭘 받냐면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공기 저항을 받게 되는 거야. 될까요? 그럼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 알짜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알짜 힘은 요 중력 어떤 라지 mg에서 빼기 공기 저항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밑으로 중력이 얼마 없었어. 깃털 가볍잖아. 그래서 깃털은 중력이 얼마 없었는데 위로 얘도 공기 저항 받는 거지. 될까요? 그럼 얘도 R자이면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어떤 중력 빼기 공기 저항이 돼. 그러면은 이 중력값이 쇠구슬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공기 저항이 빠지더라도 얘는 큰 변화 없거든. 얘는 자유낙하와 비교했을 때 얘는 그냥 뭐 적당히 말로 할게요. 다 적을 필요 없고 얘는 자유낙하랑 비교했을 때 큰 변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 중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깃털 가볍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조금만 받아도 이 R자 힘이 거의 0에 가까워져요. 될까요?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럼 가속도도 거의 0에 가까워져요. 될까?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중력은 역시나 쇠구슬이 깃털보다 큽니다. 그 다음 공기 저항력도 얘는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크다 이런 거 비교 안 해요. 자, 그랬을 때 R자 힘은요. R자 힘이 이제 쇠구슬이 깃털보다 커요. 그지? 이 깃털의 R자 힘은 거의 0에 가까워지거든.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은. 됐어요? 근데 쇠구슬의 R자 힘은 얘는 거의 중력에서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쇠구슬은 공기 저항에 영향을 많이 안 받거든. 그럼 이제 가속도는 쇠구슬은 이제 거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물론 중력 가속도보다 조금은 작아져 있어요. 근데 깃털은 거의 0에 가까운 가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즉 속도가 얼마 안 변해요. 즉 가속도가 이번엔 쇠구슬 쪽이 더 커진다는 거지. 따라서 도달 시간은 어디가 더 먼저 떨어지냐?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요. 깃털이 나중에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될까요? 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 배우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또 수평투사부터 해서 쭉 갈 거니까는 좀 정리 여기 잘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본 수업 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